안녕하세요. 지구과학 과목 멘토로 인사드릴 극지연구소 직원연구본부 소속 선임연구원 이미리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지구과학이 어떤 과목이고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지구과학이라는 이름부터 살펴볼까요? 지구과학이란 우리가 사는 행성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고요.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마찬가지로 자연과학 중 하나입니다. 지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고 우리가 각종 자연현상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스쳤던 궁금했던 점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밖에서 돌멩이들을 주웠을 때 왜 오른쪽에 있던 돌멩이는 까만색인데 왼쪽에서 봤던 돌멩이는 흰색이거나 점박이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여름철이 되면 장마철이라는 게 왔었는데 장마철에는 왜 며칠 내내 비가 계속 왔었는지 궁금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바닷가에 있다 보면 아침에는 바닷물이 여기까지 꽉 차 있었는데 오후가 되면 바닷물이 쭉 빠지고 왜 여기에 갯벌이 드러나 있는지도 궁금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또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저번 주에는 분명 보름달이었는데 왜 이번 주엔 달 모양이 좀 더 작아졌는지 부모님께 여쭤본 적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크고 작은 자연현상을 다양하게 겪어왔고요. 지구과학이란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원인을 밝혀내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인터넷 밈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캡틴 플래닛이라는 슈퍼히어로에 대해 들어봤을 거예요. 땅, 불, 바람, 물, 마음의 힘으로 만들어진 캡틴 플래닛은 지구를 수호하는 만화 캐릭터인데요. 지구 역시 비슷한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써보자면요. 지구는 그게 지권, 수권, 기권,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개, 즉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권역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 전체를 지구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지구과학자들이란 각각의 권역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구과학의 연구 분야들로는요, 지구 표면의 물질들과 고체지구 그 자체를 연구하는 지질학, 지구 주변의 대기와 기상현상을 연구하는 대기과학, 바다의 현상을 연구하는 해양학, 그리고 지구 밖에 있는 천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천문학이 있습니다. 사실 지구과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물리, 화학, 생물학 같은 순수과학이라기보다는 이런 순수과학들에 대한 기초 지식들이 쌓인 후에야 비로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응용과학과 비슷해 보이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응용과학이란 순수과학에서 출발해서 인간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의학이나 공학, 농학을 말하는 말입니다. 지구과학은 자연과학을 베이스로 하기는 하지만 이들을 바탕으로 그 자연현상 자체를 이해하려는 학문이기 때문에 다른 순수과학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는 것에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지구과학은 자연과학과 응용과학의 성격을 모두 갖춘 복합적인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구과학 자체는 굉장히 큰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에서 크게 4가지 분야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지구과학 속 4가지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지질학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구과학이라고 하면 먼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돌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그 돌까지 포함해서 고체지구 자체의 모든 것을 다루는 학문이 지질학입니다. 지질학은 영어로 지올로지라고 하는데요. 그리스어로 지구를 뜻하는 지오와 논리를 뜻하는 로고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논리를 다루는 학문이 지질학이고요. 어원상으로 봤을 때는 지질학이야말로 지구과학의 꽃이라고 볼 수 있죠.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질학이란 지구의 성분, 구조, 형성 과정, 그리고 지구의 역사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지질학과 비슷해 보이는 학문으로는 지리학이 있는데요. 실제로 많이들 헷갈려 하시지만 사실 지구의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탐구하려는 그 본질 면에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질학에서 다루는 연구 대상으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공룡이나 삼엽충 같은 화석도 있고요. 자연재해로 분류되는 지진이나 화산도 있고, 또 석유나 가스 등을 다루는 그런 자원 탐사도 지질학에 포함이 됩니다. 지질학의 본질은 우리 주변의 자연들이 어떻게, 왜 만들어졌을지를 궁금해하는 그런 호기심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옛날 사람들은 거대한 바위 덩어리인 산을 보면서 저 산이 어떻게 만들어졌을지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지구의 껍질이 마치 바짝 마른 사과처럼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생긴 그 주름이 산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오늘날의 지질학자들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움직이면서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고요. 그 충돌의 영향으로 산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짧게 이 강의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산에 있는 바위나 돌에 남아있는 그 땅들의 충돌 흔적을 보면서 지질학자들이 그런 가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즉 설명하자면 지난 약 46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구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이 지각이라는 역사책에 기록이 되는 거고요. 그 기록을 해석하는 학문이 바로 지질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의 세부 분야 중 두 번째로는 대기과학이 있는데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고 그 공기들이 움직이면서 바람 같은 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공기들은 중력 때문에 지구 주변에 붙잡혀 있는데요. 대기과학은 바로 지구 주변에 그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인 대기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대부분 대기과학 하면 바로 기상학을 떠올리시는데요. 날씨 때문에 문명의 생존이 좌우되던 그런 시절에는 천문학과 함께 날씨를 예측하는 분야로 중요하게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기과학은 기상학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대기 흐름 자체를 연구하는 기후학, 그리고 지표로부터 1000km 이상의 상공에서 발생하는 그런 공기의 흐름이나 성질을 연구하는 고층 대기학 역시 중요하게 포함이 되어서 이런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학문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과학은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환경오염, 그러니까 오존층 문제나 온실효과 등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그 학문적인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움직이는 방향을 계산하고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지역별 혹은 국가별로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과거와 비교해서 온도나 강수량 같은 이런 수치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또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의 지구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예측해서 우리 인간들을 포함한 생명체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는데 대기과학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양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람의 70%는 물로 채워져 있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역시 물입니다. 그만큼 생명체에게뿐 아니라 우리 지구에게도 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이야기인데요. 태양계에 있는 여러 행성들 중 지구를 유일하게 푸른 생명의 별로 만들어줄 수 있었던 요소가 바로 물입니다. 지구의 물, 그중 지표면의 물 중 대략 97%는 바다라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질학이 고체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을 연구하고 대기과학이 지구 주변의 기체층을 연구하듯이 해양학은 지표면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바다 그 자체와 그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해양학은 대기과학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해양학의 범위는 바닷물 자체의 물리적인 움직임을 통해 해류의 크기나 방향을 예측하는 것부터 쓰나미나 해일 같은 굉장히 큰 스케일의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것까지 확장되기도 합니다. 바닷물 자체의 화학 성분이나 물리적 요소들, 그리고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의 생태계를 파악하고 각종 수산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한 실용적 연구들 역시 해양학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또 바다는 대기와 직접 닿아 있는 만큼 대기와 서로 물과 입자들을 자유롭게 교환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바다에서 대기로 들어가는 기체들은 기후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대기에서 바다로 녹아 들어가는 기체들은 해수의 성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연구할 때에는 대기의 순환 자체도 중요하지만 해양의 전 지구적 순환까지도 고려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에서는 해양학이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가 바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해양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아직 바다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미지의 영역에 대해 앞으로도 우리가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지식들이 무궁무진할 거예요. 해양학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문학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중 영화나 SF 소설, 그리고 게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우주인이나 외계인에 대한 상상 속 이야기들을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우주 너머를 연구하는 학문이 천문학입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책들 중에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나사가 띄운 무인 탐사선인 보이저 1호가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세계는 정말 크고 넓다고 느껴지지만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그저 수없이 많은 천체 중 하나, 그저 작은 점 하나로 보일 뿐이죠. 그만큼 우리 지구 밖의 세계 역시 굉장히 광활하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도시의 밤하늘은 인류가 밝혀있는 문명의 불빛들 때문에 너무 밝아서 별이 잘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교외로 나가보면 하늘에 박힌 무수히 반짝이는 그런 별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인간은 자신들이 사는 영역 밖에 있을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공상을 해왔습니다. 마침내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를 인지한 이후에는 어딘가 지구 밖에 살고 있을 미지의 존재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왔는데요. 영화 E.T.나 AI 같은 외계인과 외계 문명을 다룬 컨텐츠들이 바로 그런 호기심을 그린 작품들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류는 태양계와 우리 은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또 우주 공간에는 지구를 제외한 다른 행성이나 항성을 포함한 그런 천체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은 연구 대상에 따라 여러 분야로 나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주의 기원이나 구조를 밝혀내고자 하는 우주론, 천체의 성분이나 구조, 에너지 등을 연구하는 천체 물리학, 천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다루는 천체 역학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블랙홀, 퀘이사, 펄사 같은 구조들을 연구하는 것도 바로 이 천문학입니다. 특히 블랙홀의 신비를 밝혀내려고 하는 천체 물리학 분야의 경우는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학문이고요.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을 구성하는 네 세부 분야에 대해 소개해 보았는데요. 어떤 분들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왜 지구과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이런 점을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자연과학 중에 하나로서 지구과학의 목표는 역시 인간의 순수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큰 관점에서 보면 지구과학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과학과 역사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먼저 지질학에서 다루는 암석과 지각의 형성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요.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약 46억 년 전 지구라는 행성이 처음 만들어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구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수없이 많은 화산, 지진, 그리고 단층 같은 작용들을 통해서 굉장히 거대한 산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만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그저 아무런 이런 사건 없이 흙과 모래가 평탄하게 다져지면서 땅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옛날에 살았던 생물들의 흔적이 남은 그런 화석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여기에 있기까지 지구를 지배했던 다른 생물들의 과거 시대에 대해 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읽어내고 나면 한편으로는 기후변화나 대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은 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창하게 전 지구적 스케일로 확장하지 않아도 당장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나 물때 혹은 올겨울이 지난 겨울보다 더 추울지 아닐지 이런 걱정까지도 모두 현재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 역시 우리의 현재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만약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지구와 태양의 수명이 끝난 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우리 세대에서는 그 날을 직접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먼 미래의 그날이 어떻게 될지 알려줄 답은 우주 공간에 있던 다른 천체의 운명을 연구하면서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메마른 사막 같은 화성이나 달 표면에서 과거의 물이 흘렀던 그런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지구가 먼 훗날에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대충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언젠가는 또 지구처럼 특이하고 우리가 살기에도 완벽한 그런 행성을 새로 찾아내서 영화에서의 한 장면처럼 우리 전체가 그 별로 이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듯이 지구과학은 지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품고 있는 그런 포괄적인 학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지구과학이 다루는 학문이 너무 거창하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과는 동떨어진 과목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의 뿌리를 생각해보면 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상 지구 그 자체를 연구하는 지구과학은 항상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과거 사람들은 지구의 현상을 보고 왜 그런지 처음으로 의문을 갖기 시작했을 거고요. 그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같은 기초과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쌓아올린 지식들을 바탕으로 마침내 우리는 자연과 지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현재의 지구과학은 우리 주변의 현상을 알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을 예측해서 더 좋게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구과학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학문으로도 기능하게 될 거예요. 즉, 지구과학은 자연과학이면서 동시에 인간에게도 실용적인 응용과학의 성질을 둘 다 갖는 그런 매력적인 학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교과과정에서 나오는 지구과학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재밌어 하셨을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과목들에 좀 더 큰 흥미를 느껴오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선택은 여러분들의 취향이고 자유시지만 멘토로서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낯설어 하시거나 어려워하시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서 지구과학을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